오늘은 저기 그 실전 홍보 세미나라는 제 책이 있어요. 여기가 어차피 독서 MBA니까. 그래서 제 책이 제가 이 책이거든요. 이거였는데 2007년도에 제가 처음 만들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재 지금 기업 홍보팀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제가 컨설팅 회사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총 홍보 관련해서 제가 한 20년 조금 더 했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15년 차 됐을 때 제가 실전 홍보 세미나를 썼어요. 그래서 15년 동안에 기업 홍보팀에서 있었던 일, 그런 걸 주로 해서, 기업 홍보팀에서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 고민하다가 쓴 책이거든요. 그러다가 작년에 제가 이걸 다시 개정판을 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미디어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 전에 2010년 이전의 책, 어떤 그 홍보 마케팅 전략과 10년 이후는 너무나 판이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 후배들이 보여주기에 제가 좀 민망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소셜미디어 부분을 좀 집어넣어서, 그럼 약간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아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 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론적인 것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하지 말고 제 생각에 여기 오신 분들이 아마 홍보를 지금 하시거나 아니면 홍보를 처음 하시거나 아니면 홍보 언저리에 계신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오늘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홍보에 대한 입문서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소셜 마케팅 부분이 들어가서 어떻게 홍보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서없이 말씀드린 제 소개 먼저 드릴게요. 먼저 들고 했어야 되는데, 저는 김태우고요. 그래서, 기업 홍보팀, 작년까지 제가 이제 그 오리온 그룹 홍보팀장을 했었어요. 하고, 주로 이제 식품업계, 크라운 제어 홍보팀에도 있었고, 식품 홍보팀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재작년에, 그 다음에 지금 INR이라는 그 PR 회사가 있어요. 거기 이제 부사장을 1년 정도 하고, 작년에 제가 독립을 해서 스토리엔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하는 일은, 이름도 스토리엔 아니에요. 그래서 스토리엔이다시피, 주로 이제 그 스토리 마케팅, 브랜드 스토리 마케팅을 주로 컨설팅하고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소셜 마케팅 부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베이스가 이제 PR 베이스니까 PR에 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숨차네요. 올라오라고 숨찼더니. 제가. 그래서 오늘은 오늘 오신 분들 잘 오셨어요. 제가 정말 잘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하는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일천할 수도 있는데, 저는 다른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제 기업 홍보팀도 있었고, 마케팅도 있었고, 지금 이제 컨설팅도 하고, 또 소셜 마케팅 책도 썼고 해서, 여러 가지 되게 하이브리드적으로 제가 하고 있다는 게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저하고 연을 맺었으면은 아마 향후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고 그러면 서로 네트워크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가능한 제가 많은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노력할게요 하고 뒷부분에 이제 질문사항 서로 이제 의견 나누실 때 그때 더 많은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딱 3가지거든요. 네, 전화 받으시고요. 네. 전반적인 PR의 기본적인 이해 부분, 일단은 PR 홍보 입문이라고 보시고요. PR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존에 했던 PR이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미디어 PR인데, 언론 PR이라고 하죠. 신문사에 우리 보도자료 뿌리고 하는 거. 언론 PR에 대한 얘기를 두 번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SNS, 우리 소셜미디어를 집어넣고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크게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PR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만화 이거 그냥 뽑아온 겁니다. 그냥 캡처한 건데, 어떤 소년이 소녀를 사랑하고 있어요. PR이라는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데, 사랑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소녀는 관심도 없답니다. 관심도 없어요. 낭패죠, 대략. 근데 소년이 전략을 짰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소녀의 오빠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보통 2페이지나 보면 웃으시는데 안 웃으시네요. 네.
남성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원래 여성분들만은 많이 웃으시는데. 자, 그래서 오빠한테 접근해서 이제 오빠하고 친해졌어요. 이제 뭐 당구장도 가고 이제 막걸리도 한잔 하고 하면 했겠죠. 그래서 이제 오빠하고 이제 관계 이렇게 됐습니다. 야, 우리 친구 아이가 하고 딱 친구가 맺었어요. 자, 오빠가 다른 사진이지만 같은 인물입니다. 제가 지적재 사건 없는 걸 캡처하느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오빠가 이제 소녀한테 얘기한 겁니다. 야, 알고 보니까 괜찮다, 그 녀석.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자, PR에 대해서 많으신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PR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인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PR을 한 18년, 20년 가까이 하면서 딱 보면 이거라고 보거든요, 저는요. 알고 보면 괜찮은 놈이다. 알고 보면. 자, 우리 회사, 우리 브랜드 있어요. 근데 처음에 모를 때는 몰랐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근데 알고 보니 괜찮다. 그 말이 나오면 PR은 성공한 거거든요. 그 말이 나오면은 알고 보면 괜찮은 놈이다. 이겁니다. 자, 요 괜찮은 놈이라 요 부분 뭐가 되겠어요? 우리는 이게 어떤 목적이 되겠죠. 목표나 목적. 누구에게 왜 괜찮은가? 이런 것을 알리고 싶은 목적이 이제 괜찮은 놈이라는 거. 이게 PR은 괜찮은 놈이다. 괜찮은 회사다. 괜찮은 브랜드다라는 평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놈이다. 괜찮은 기업이다. 이 말이 나오게 하는 게 PR입니다. 목적이. 평판 관리거든요. PR은. 명성 관리자 평판 관리.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 앞부분을 하는 게 PR의 활동입니다. PR 활동. 알고 보면. 그래서 본인의 친구분들 나쁜 사람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도 얘 승기좀 이래서 그러지 알고 보면 괜찮아 다 그러잖아요. 알고 보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괜찮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리시는 분이 많아요.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알면은 다 괜찮아요. 알면은. 알고 나서 나쁜 사람 없잖아요. 브랜드나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알고 보면, 이 알리는 단계가 PR로 보시면 되거든요. PR로 보시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이죠. 알고 보면. 그래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PR 전략을 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고 보면 괜찮은 겁니다. 이것이 이제 PR의 활동이자 PR의 목적으로 저는 제가 이제 규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알고 보면,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이 바로 PR 활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눈치채셨죠? 이 소녀는 PR 주체자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기업 담당자가 될 수도 있고, 홍보 담당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분이 PR 주체자거든요. 목적은 여기는 사랑 쟁취를 위해서예요. 사랑 쟁취를 위해서. 전략은 오빠와 친하게 지내서 메시지와 채널은 뭐 오빠가 친해지면서 내가 괜찮은 걸 알려야 되잖아요. 이런 장점과 채널, 뭐 여러 가지 채널이 있지만 이제 이 친구는 이제 뭐 수치과 당구장을 썼겠죠. 그래서 이런 채널 통해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계속 얘기를 한 거죠. 오빠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PR에서 가장 많이 한 게 미디어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를 보시면 이제 뭐 신문 기자, 신문사, 방송국, 방송 기자, 이런 부분이 이제 미디어를 보시면 돼요. 이해관계자. 그래서 이 소녀는 이 오빠한테 지속적으로 계속 PR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오빠가 결국은 알고 보면 괜찮은 놈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죠. 소녀한테. 이게 PR 목적이 이 사람이죠. 그러니까 소녀. 목표 이해관계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맥락이 우리가 말하는 PR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요즘에 이제 곧 선거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연치 않게 오늘 아침에 어느 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거 보니까 선정과 광고와 PR에 대해서 딱 경위를 내렸더라고요. 근데 뭐 저도 뭐 예전에 했던 얘기인데, 광고는 이 부분이 별로 없죠. 물론 있어요. 광고 매체, 광고 비용 사니까. 근데 광고는 주로 직접적으로 얘가 얘기를 하죠. 광고 자체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광고는 영어로 하면은 buy me라고 많이 해요. 그냥 나 좀 사줘라. buy me. 직접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거고, 선전은 요즘에 이제 선전이라는 말 잘 안 쓰는데 요즘에 오늘 보니까 페이스북에 올라왔대요. 선전은 보면은 정치 쪽에서 많이 쓰죠.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빌립이라고 하거든요. 나를 믿어달라. 라는 걸 보시면 되고, PR은 러브미예요. 러브미. 나를 사랑해달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이제 PR의 기본적인 구조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PR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내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죠. 내가 잘났다고, 아니면 내가 뭐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3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PR이잖아요. 특히 그 3자가 조금 더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신뢰가 있는 미디어라면, 조금 더 신뢰가 있는 어떤 것이라면 더 믿죠.
그래서 저희가 기업에서 우리 브랜드 PR을 계속할 때, 기업 PR 할 때 미디어를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기업에서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는 미디어는 일단은 저희가 아직까지도 미디어가 특히 뭐 방송 매체라든지 신문 매체가 우리한테 신뢰도를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디어를 활용해서 우리 기업이 좋다, 우리 브랜드가 좋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PR 활동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단편적으로 PR 활동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뒤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 PR 주체가 되는 것은 주로 이제 조직이 되죠. 기관이 될 수 있고 기업, 공공기관 이런 어떤 단체들이 이제 PR 주체가 될 수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은 평판관리예요. 평판관리. 명성관리, 평판관리 뭐 이렇게 레퓨테이션 관리를 하는 게 이제 PR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광고하고 많이 다르죠. 광고나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 물건을 파는 역할을 하는 건데 매출이라든지 판매, 프로모션 이런 것들이 이제 광고의 어떤 목적이라고 보면은 평판관리거든요. 그러니까 PR을 잘못 생각하면은 PR을 통해서 매출을 급상승시키거나 아니면 뭐 수익을 낸다거나 그게 좀 어려워요. PR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PR에서 R자가 릴레이션스예요. 관계예요, 관계. 일단 관계가 잘 되면은 그다음부터 또 많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PR은 목적이 평판관리고 관계를 위주로 하는 게 PR입니다. 그래서 공중과의 좋은 관계 형성, 공중, 주민이 될 수 있고 소비자, 언론 다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 형성이 목적으로 되고 그걸 하기 위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을 알리기 위해서. 알고 보면 괜찮거든요. 알고 보면 하기 위해서 이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PR로 보시면 됩니다. 자, PR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은 다예요. 다. 아닌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이제 홍보란 말을 많이 썼는데 지금 이제 홍보보다는 PR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홍보는 한자 자체가 널리 알린다는 개념이 홍보인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퍼블릭 릴레이션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퍼블릭, 공중들과의 관계 형성을 만든 게 PR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조직이나 기업에서 다 갖고 있는 퍼블릭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되죠. 그래서 모든 이해관계들이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PR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이런 네트워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말씀드릴 레퓨테이션 관리, 평판 관리, 명성 관리가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기업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두 번째예요. 마컴이라고 하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PR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브랜드가 나오거나 물건, 어떤 그 상품이 나왔을 경우, 그렇게 마케팅을 많이 하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PR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R 부분도 PR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인베스터 릴레이션스도, IR 부분도, 그러니까 투자자 관리 부분도 PR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이제 애널리스트 상정하는 부분들은 이제 집에서 IR 팀에서 많이 하지만은 그 외에 투자자 관리 같은 경우는 PR 쪽에서 많이 합니다. 아직도. 그 다음에 지역사회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사내 커뮤니케이션, 이게 인플로이 쪽인데, 저는 이제 제가 PR 하면서 가장 중요시 생각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사내컴이요. 사내컴이 실제로, 기업에서는 오히려 언론 관계를 상당히 많이 신경 써요. 대기업도 그러고 언론 관계에서 많이, 어떻게 보면 많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데, 사내컴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내컴이 제일 효과적이고. 사내컴은 우리 우구를 만드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우구만 잘 형성되면은, 그 다음 만약 퍼블릭은 쉽게 풀려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이 사내컴이 중요한데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근데 사내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기관리,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 부분인데, 기업 홍보팀장 정도 되면은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되게 힘들어요. 위기관리 때문에. 기업에는 수많은 위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위기가 이제 뭐 언론사하고 위기예요. 언론사 위기. 그래서 혹시 홍보팀에 계신 분 계세요? 한번 홍보 담당하시는 분. 한분 계시구나. 그러면 그 기업 홍보팀에 있으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시죠? 폭탄 주무하는 법이에요. 의외로. 술을 상당히 많이 먹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많이 바뀌긴 바뀌었지만은, 제가 이제 홍보팀장 할 때까지만 해도 뭐 얼마 되진 않았지만은 이것 때문에 기업 홍보팀장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들이 의외로 기자들하고 이 낮술 먹고 저녁 술 먹고 하는 분 많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기자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거거든요. 약간 뭐 소년이 오빠한테 접근한 것도 그거 아니에요. 좋은 관계 맺어가지고 좋은 얘기 해달라는 거잖아요. 똑같은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기자들하고 술은 엄청 많이 먹거든요. 뭐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혼자 나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독립해서 이제 기자들하고 술 먹기는 별로 없는데, 근데 기자들하고 이
위기관리, 나쁜 기사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기사 하는 건, 나쁜 기사 나오면 위에서 딱 그래요. 빼. 한마디면 딱 끝나요. 그럼 뭐 하죠. 근데 안 되는 거 알면서 뛰는 겁니다. 그거는 진짜 불가능하거든요. 요즘 뭐 기업들이, 아니 참, 언론사들이 쉽게 뭐 누가 빼달라고 해서 빼주고 하는 그런지는 않거든요. 요즘엔 또 그 예전에 했던 그 소위 말하는 구악이라는 그 언론 기자분들보다는 요즘엔 정말 젊은 기자분들이 나름대로 팬이 살아계신 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 때문에 그러진 않는데, 아무튼 기업 홍보팀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분이 위기관리 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식품업계에 좀 많이 있어가지고, 식품업계에서 뭐 합니까? 그 맨날 뭐 불수분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나오면 기사도 맨날 올라오고, 뭐 소비자 무슨 신문 같은 데 올라오고 그러면 그거 막는 일이 하여튼 엄청 많아요, 그게. 그래서 저희가 오리온 제가 홍보팀장 할 때 저희가 8명 있었어요. 근데 4명이 그 일을 했어요, 4명이. 이게 엄청나죠, 4명이. 4명이 이제 기자를 상대해가지고 기사 빼는 거, 기사 줄이는 거, 이걸 가장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일이 아무튼 되게 많아요. 위기관리 쪽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정부 관계관리 같은 것도 이제 하고. 보통 이 정도가 이제 피할 범위를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 잠깐 드렸죠. 평판관리, 그 다음에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판매 촉진이라든지 매출 이런 것들이고, 또 하나 차이가 있다면 이거죠, 이거. 광고주가 표명되잖아요, 우리가. 오리온 초코파이 광고할 때 주 오리온이 항상 붙어 있잖아요, 이게. 내가 오리온만 보여주잖아요. 이런 광고주가 있는 반면에, PR성 기사라든지 이런 거는 없죠, 광고주가. 광고주가 없죠. 기자가 써주기 때문에. 네,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미디어가 이제 유료냐 무료냐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SNS가 있잖아요, SNS가. SNS 무료잖아요, 이 부분들. 그래서 조금 바뀌었는데, 아무튼,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PR과 광고가 연습이 많이 나왔어요. 미디어 부분에서 이제 유료 미디어냐, 무료 미디어냐, 좀 크게 좀 좌우했습니다. 네, 그래서 PR팀에서 하는 정도가 이 정도 일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관계를 위해서 이제 뭐 고객 관리, 직원 관리 같은 거 있고, 뭐 소프트웨어 관리, 하드웨어 관리인데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똑똑한 홍보팀에 있는 건데, 이게 소프트웨어 관리 같은 경우는, 또 특히 그룹사 같은 경우가 되게 많이 써요, 이거죠. 그룹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오너의 철학이라든지 경영 이념, 사내컴하고 많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거죠. 정말 우리 기업 문화에 맞게끔, 우리의 그 어떤 철학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비전을 같이 가질 수 있는, 이런 걸 관리하는 것이 PR팀 홍보팀에서 하고요.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기타 뭐 홈페이지라든지 뭐 SNS 다 포함되죠. 이런 것도 관리하는 것도 또 하나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PR 담당자가 제일 중요한 건 글 쓰는 능력이에요. 글 쓰는 능력. 이제 단순히 뭐 고자를 쓰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걸 또 쓰기 위해서 나머지 다 그런 부분들이죠. 자료를 갖다가 수집하는 거, 기억하는 거,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글 쓰는 능력 같은 경우는 실제로, PR팀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에요. 제일 먼저 PR팀에 들어오면은 보도자료 쓰라고 주거든요. 야, 이거 기사 뭐 신제품 나왔어. 이거거든요. 그럼 뭐, 대학교 4학년까지 다니면서 글 못 쓴다고 혼나본 적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여기서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뭐, 하여튼 글쓰기 능력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근데 빨간색만 보시면,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소셜미디어 정보 수집 능력, 그 다음에 8번에 경영 마케팅 관계 전반적 이해. PR 업무가 되게 상당히 많은 걸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 돌아가는 걸 거의 다 알아야 돼요. 이것이 그냥 내가 그냥 홍보, 광고 이건 잘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할 수 있는 기능이고 그 외에 기본적인 뭐 경영, 마케팅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뭐 생산, 영업까지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기자들이라든지 외부에서 얘기할 때 뭐 홍보팀이니까 홍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 회사에서 점점 물어보니까 자기가 대변인이 돼야 되니까 전부 다 이해를 해야 되고요. 예, 비슷한 얘기지만 조직에 관한 이해심, 애사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그 회사의 구사대 역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친지부대 홍보팀이 그러니까 보통 비서실 홍보팀이 홍보실 비서실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붙어있거나. 근데 홍보실이 그런 정도로 어떤 회사에 애사심이 상당히 강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실제로 자기가 홍보를 맡고 있는데 PR팀을 맡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애사심이 없으면은 먹다가 이 얘기가 다 실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인 예사심은 이거 필수입니다, 이거는.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죠. 마케팅하거나 뭐 연구소거나 다 하지만은 특히 홍보하는 사람들은 나가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으니까. 특히 내가 만나서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오피니언 리더들이죠. 뭐 기자들이란 이런 사람인데 이 예사심이 없으면은 얘기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예사심이 없으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예사심이 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R의 기본적인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보는데, 아침 식사 이거 드시는 분 계세요, 혹시? 아메리칸 블랙퍼스트. 근데 이 아메리칸 블랙퍼스트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이게요. 우리는 꽤 오래됐다고 생각하지만 나온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바꾼 사람이 있어요. 이걸 아메리칸 블랙퍼스트라는 말을 만들면서 바꾼 사람이 있는데, 이게 되게 보면 PR이시는데, 우리가 PR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에드워드 버네이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뭐 음악의 아버지 하면 뭐 바흐, 어머니는 핸델, 잘했죠. PR에 또 어머니도 있어요. 그 아이비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버네이지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PR을 하는 그 PR 에이전시라는 사람인데 그 비치러트 패킹이라는 베이컨 만드는 회사에 의뢰를 받습니다. 의뢰를 받아가지고 우리 베이컨을 좀 더 매출을 많이 활성화해달라 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근데 버네이지 같은 경우는 이거 시장 자체 조금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해봤자 그냥 거기서 그냥 제사 깎으면식이 아니냐.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걸 세우자 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빅 PR을 생각한 거죠. 좀 큰 PR을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네요. 식습관을 바꾸자, 미국에. 의외로 이런 게 많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습관을 바꿔서 되게 매출을 올려주는 게 많이 있죠. 뭐 제 기억에선 예전에 치약 같은 경우도 하루 3번 닦는 것도 이것도 약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아침 먹고 한 번 닦고, 점심 먹고 한 번 닦고, 저녁 먹고 닦고, 이런 필요성이 많이 있고, 이런 습관을 바꾸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버네이지는 이렇게 습관을 바꿔서, 식습관을 바꿔가지고 PR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그 전략은, 유명한 뉴욕 의사, 여기 있죠? 왼쪽에 있는 의사를 설득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거예요. 그래서 식사가 넉넉한 식사가 좋냐, 아니면 가볍게 하는 식사가 좋냐, 이걸 설문조사를 시킨 겁니다. 했더니 예상대로, 원하는 대로 좀 헤비하게 먹게, 아침 든든히 먹자라는 설문조사에서 그게 많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사가 그걸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의사잖아요. 그래서 의사라는 신뢰도 있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의사가 이걸 설문조사를 해서 또 이것을 기사를 뿌린 거죠. 의사라는 신뢰도가 있고 기사라는 신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 그 넉넉한 식사의 대두에 가장 크게 이제 그 얘기됐던 것이 베이컨이었거든요. 베이컨하고 달걀. 이게 베이컨이 여기서 매출이 급등이 됩니다. 그 피츠버트는 여기서 아주 큰 매출을 올렸다고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단순히 그냥 매출 오는 게 아니라 아메리칸 블랙퍼스트 하는 식습관을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결국은 베이컨과 달걀의 판매고를 급상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PR로서 되게 잘한 거죠. 단순히 매출 위한 것이 아니고 미국인들의 습관을 바꿔가지고 되게 했던 그런 사건인데, 하여튼 의사라는 신뢰도 있는 사람을 썼고 또 미디어에 릴리즈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PR로서 되게 잘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버네이지가 이렇게 했고요. 이제 제가 PR 이론들 짤막짤막하게 몇 개씩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면서 또 계속 제 책에도 있는 거거든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라스웰의 모델인데, 이제 발신자가 수신자한테 이야기를 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중간에 이제 메시지를 관리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피드백들을 하는데, 보통 기업이 지금 이 역할 하잖아요. 우리 PR팀에 있으면 보통 이 일을 하거든요. 샌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신자하고 메시지는 이제 우리가 보도자료를 만든 걸 이 부분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이제 PR 툴이 있어요, 기존에. 이거는 이제 기존의 매스미디어를 갖고 있는, 지금 현재 매스미디어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변했죠, 이게. 요즘은 수신의 개념이 없잖아요, 이게. 없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그 SNS 때문인데, SNS 때문에 이제, 동시에 우리가 발신자가 되면서 수신자가 되고, 수신자가 되면 발신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껏, 지금,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기고에도 얼마 전에 했었는데, 지금 PR하거나 마케팅 하는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게 소셜미디어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미디어가 없어요. 실제로. 매스 미디어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PR하는 사람으로서. 물론 광고를 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비용이 들잖아요. 이게. 이게 완벽한 컨트롤 아니죠. 근데 뭐 2010년 이후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완벽한 매체를 우리가 다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완벽한 매체를 갖고 된 거예요. 이게. 트위터, 페이스북을 얘기하는 소셜 미디어, SNS거든요. 그래서 저는 PR하고 마케팅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혹이다. 좋은 기회다. 지금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이제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회는 많이 준 거예요. 기회는. 우수한 기회들이 우리가 온 건 사실이거든요. SNS 때문에. 그렇게 돼서 이제 제가 송수진이 동시에 된 거죠. 단순히 우리가 받아먹던 시대. 계속 받아먹었잖아요. 이제 브랜드, 기업들이 주는 이야기들, 뭐, 그 매스미디어가 주는 이야기를 받아먹었는데 지금은 받고 주고 다 할 수 있잖아요. 특히 주는 게 더 크잖아요. 요즘엔요.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하시는 분은 하루에 수십 개의 글을 올리잖아요. 지금. 하시는, 열심히 하시는 부분은. 그러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많은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완전 커뮤니케이션 툴 자체가 변했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 PR을 하는 사람에서는 엄청난 좋은 찬스라고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려요. 이제 이게 이제 제가 미디어를 아까 쓰거나 아니면 이제 그 의사들을 쓴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 소스 이펙트라고 하는데, 정보를 누가 얘기하느냐. 소스가 다 달라지거든요. 정말 우리가 그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미디어가 얘기하는 거하고 그렇지 못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게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 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신뢰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매력도가 있다는 건데, 아까 그 버리에즈트 의사를 활용했잖아요. 근데 의사를 활용한 것이 사람에 대한 건강을 가장 잘 책임지는 게 의사잖아요. 근데 의사가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믿어줄 수 있는 거고 그런 신뢰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고 정보 원천의 매력들은 이 부분은 유사성하고 친숙성 이런 부분들은 약간 광고성하고 좀 비슷합니다. 광고에 나왔을 때 우리가 보통 증언형 광고라고 있죠. 실제적으로 누가 나와서 인터뷰에서 하는 광고도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느껴요? 아, 저 사람도 저걸 하는데, 저 사람도 저걸 입고 있는데 하고 같은 호감을 느끼거든요.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그 이런 친수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정말 괜찮은 사람, 멋진 모델이 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따라하게 되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보 원천이 어디 있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PR 같은 경우는 이 윗부분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광고 부분이 요 안에 부분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원천에 대한 어떤 그 효과가 다르고 있고요. 메시지를 얘기할 때, 이제 저희가 그 제시 순서에 따라서 이제 먼저 얘기할 경우가 있고 최근 얘기할 때 어느 건 차이가 있냐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그, 대행사에서 광고 대행사 PT를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게 초기 효과예요. 만약에 똑같은 A, B, C 세 사람이 비슷한 강의를 하더라도 처음에 했을 때는 전혀 모르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막 들으면 막 그래요. 근데 B 사람 할 때는 A 들어서 한번 학습이 됐어요. 그러면 약간 조금 재미가 없죠. 그런 것이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초기 효과라는 얘기가 나오고 최근 효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얘기했을 경우에 맨 끝에 남는 것은 가장 최근에 했던 거 1번부터 10번까지 쭉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 신입사원들이 인터뷰 갈 경우 1번부터 10번까지 쭉 와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근데 첫 사람이 기억이 많이 남고 끝 사람의 기억이 또 많이 남아요. 첫 사람은 초기 효과고 끝 사람은 최근 효과예요. 쭉 얘기했는데 나중에 뭐 쓰려고 하니까 1번부터 9번을 많이 잊어버리고 조금 전에 왔던 친구 했던 얘기들이 많이 기억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최근 효과거든요. 근데 제가 메시지를 작성할 때도 이거 작용합니다. 제 순서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주장 측면에 보면은 예를 들어 저희가 그 스마트폰을 어느 영업사원이 스마트폰을 이제 어느 사람한테 이제 그 세일즈를 할 경우에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팔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스마트폰에서 아니면 IT에서 잘하는 사람일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일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이걸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 정보가 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스마트폰 IT에 대해서 얼리 어답터 같은 경우는 그 사람한테 스마트폰에서 얘기할 때 장점, 단점 다 얘기해야 돼요. 세밀하게. 그럼 다 얘기하면서
이건 어떤 면이 좋고, 이건, 예를 들어서 뭐, 아이폰이다. 아이폰은 이런 면이 좋고, 이런 것은 약간 뭐, 갤스보다는 떨어지고, 이런 거 다 충분히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게 투사이드 메시지거든요. 양면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스마트폰 처음 막 가입하려고 하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우리 어머니들이다. 어머니가 스마트폰 쓰시나? 근데 그런 분한테는 뭐 장점하고 단점하고 필요 없어요. 그냥 좋은 점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또 원사이드 역이에요. 그렇게 하면 원사이드만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광고를 보실 때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광고를 볼 때 어느 광고 같은 경우는 세밀하게 다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기사 같은 경우는 많이 하죠. 이렇게 세밀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느 같은 경우는 어느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그런 거 없이 장점만 얘기해요. 무조건. 큰 것만. 이럴 경우가 이제 원사이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PR을 하시는 분이 나중에 기사를 쓸 경우에 이런 거 다 포함되거든요. 기사를 쓸 때, 우리가 우리 기사를 그냥 단순히 일간지에 낼 경우하고 아니면 전문지에 낼 경우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전문지에 낼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 단순히 그냥 일반인들이 보면 일간지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메시지 이제 만드는 메시지 쿠키는 바꾸는 다릅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성적 소고, 감성적 소고 같은 경우는 광고에서 많이 쓰거든요, 이 부분은요. 근데 최근에는 다 감성적으로 하죠. 최근에는 뭐 이성적으로 저희가 상품을 판단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이제는요. 왜냐하면 정보들이, 그 제품들이 워낙 다 기술이 좋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전부 다 이 감성적 소로 갑니다. 그래서 정서적 반응을 유도하는 감성적으로 전부 다 간다는 게 최근 추세고요. 그래서 메시지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감성적 속으로 최근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성 속으로 많이 가면서 이제 나타나는 건 이제 브랜드 스토리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스토리 강의를 많이 나가고 있어요. 오늘 스토리 얘기는 이제 요거 한 페이지만 할 건데, 지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제품들의 브랜드들이 이제 이성적으로 이제 우리 제품 좋다라고 해서 뭐, 옛날에 세일즈 포인트를 어떤 거고 했던 시대는 많이 죽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제품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또 어떤 브랜딩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PR도 항상 이제 브랜드 PR, 스토리 PR 쪽으로 많이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PR하고 광고하고 좀 많이 헷갈리는데 뭐 이런 거 다 하나의 PR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이건 이제 퍼디랜드잖아요. 메뉴에 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이 퍼디랜드가 그 트위터에 글을 올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글 내용이 뭐냐면은 박지성이 초코파이가 많이 오는 걸 보고 이제 선물이 많이 오겠죠. 근데 거기서 초코파이를 갖다 얘기를 했어요. 그럼 초코파이 사진을 올려서 트위터에 올린 겁니다. 박지성은 거기다 뭐 박지성은 매일 생일이고 크리스마스 날이다. 선물이 많이 오니까 박지성한테 그러면서 초코파이 사진을 갖다가 딱 찍어서 올리면서 이 초코파이는 영국에도 비슷한 웨이건인가 하는 제품이 있다고 하대요. 그래서 그 웨이건과 비슷한 초코파이다. 근데 너무나 먹고 싶다 이런 내용을 트위터에 올린 거예요. 대박이죠, 그거는. 오리온에서. 근데 오리온에서 참 그래도 놓치지 않고 그걸 봤어요, 그걸. 보고서 김갑수 씨가 지금 그 정타임 하자 해가지고 모델을 하고 있잖아요. 초코파이 모델. 김갑수 씨가 퍼디랜드한테 초코파이를 갖다 몇 박스 보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트위터에서 막 올라간 거예요, 이게들이. 올라오면서 실제로 김갑수 씨가 그 CF 모델을 하면서 광고를 얻은 효과보다 이것이 더 크거든요, 엄청나게. 이런 것들이 정말 무료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또 단순히 트위터만 올린 게 아니고 기사로 다 기사가 됐어요. 또 웬만한 기사들은 다 한 번씩 써줬어요. 왜냐면 재밌는 내용이니까. 또 저같이 또 이게 강의하는 사람들이 가서 떠들고 다니고 그러면 엄청나게 PR이 되는 거죠. 하나의 이런 재밌는 스토리가 의도되지 않은 스토리지만 재밌는 스토리잖아요. 그런 스토리들이 정말 좋은 PR 거라 되고 뭐 한국에서 유명한 빼빼로 또 아시죠? 이것도 이게 90년 중반 좀 됐죠.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여고생들이 11월 11일 날 이 빼빼로 처음 나시나이 커라라고 빼빼로를 줬던 것이 그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롯데제과에서 그걸 캐치한 거죠. 빼빼로 대회가 엄청나죠. 근데 올해는 별로였어요. 빼빼로 대회가. 그렇죠. 올해 2011년 11월 11일 원래 뭐 밀레니엄 빼빼로 대회가 대단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별로였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보면 아마 이 나라에서 많이 오히려 가래떡 대회가 많이 떴더라고요.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상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해서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게 있고요.
또 이거는 이제 지포라이터인데 이게 한번 좀 이렇게 담배 피신 분들은 멋있잖아요. 이게 터보라이터보다는 지포라이터의 이 느낌도 있잖아요. 이 거친 느낌. 어떻게 보면 그 애연가들의 로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스토리가 뭐냐면은 2차 대전 때 뭐 아시겠죠? 총 맞았는데 살아났대요. 총 맞았는데 어느 병사 살아났대요. 알고 보니까 지포라이터가 여기 총 하나 맞아졌다. 영화 보면 우리 인디언들한테 화살 맞고 살면 거기서 성경책이 나오죠, 거기 항상. 네, 그래서 그 스토리를 이 광고 컷이거든요. 잘 활용을 했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그 어떤 그 전쟁이라는 거, 어떤 남성미 이런 걸 되게 잘 살린 거죠. 이게 지포라이터가. 비싸요, 지포라이터. 그 스토리가 있고, 샤넬 넘버5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세계 향수 중에서 그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팔리는 향수로 알고 있거든요. 넘버5고요. 향수 괜찮은 것 같고. 네. 이제 마릴린 먼로가 광고 모델이었대요. 광고 모델이었는데, 마릴린 먼로 한마디 때문에 향수가 아주 대박을 쳤대요. 그때부터. 한마디 때문에. 기자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질문을 했겠죠. 여러 가지 뭐, 했는데, 맨 마지막 이제 질문이, 기자의 질문이, 마릴린 먼로 당신은 잘 때 무엇을 입고 잡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얼마나 발칙한 질문이에요, 이게. 딱 마릴린 먼로가 또 대답을 또 기가 막히게 했어요. 저는 샤넬 넘버5 한두 방울이면 족합니다. 그랬어요. 생각나시죠? 딱 하면,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대답이 너무나 그 재밌는 대답이잖아요. 그래서 그 후로 하여튼 이게 이 넘버5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답니다, 이게. 참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이제 PR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는데, PR 프로그램이 이게 단 것 같아요. 이게 뭐 제 책에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거보다 더 있으면 저한테 한번 연락 주세요. 여기 있는 게 이제 PR 프로그램이 단데, 이제, 뭐 항상 예산이 문제죠, 항상. 할 때. 그래서 적절하게 여기서 이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대충 이제 크게 몇 개만 제가 가면서 말씀드릴게요. 뭐, 기본적으로 제일 이제 PR팀에서 많이 하는 게 언론 PR. 아직까지는 언론 PR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보도자료 작성해가지고 담당 기자 하는 거고. 언론 PR은 뒷부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이 언론 PR입니다. 이게 기사 나온 것들이 광고도 아니고 다 이게 그 PR이거든요. 그래서, PR 하시는 분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기자들 접촉해서 써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이게 언론 PR 부분이고. 또 다 언론 PR의 일종이고요. 요거 그냥 넘어갈게요. 홍보 효과 측정하는 부분인데, 이거 넘어갈게요. 홍보물들 기본적으로 쓰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고요. 네, 소셜미디어 부분도. 소셜미디어 뒤에 한번 내가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온라인으로 해서 히트 친 거였는데, 이게 재작년에, 이게, 4G 나올 때, 재작년에 했죠. 2010년 11월인가 그랬죠. 제 기억이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그 온라인 검색어에 스티브 잡스, 그 다음에 뭐 아이폰 4G, 나오면 다 랭크에 올라갈 때였어요. 그때는. 왜냐면 그때 막 언제 나오냐 막 떠들 때였어요. 4G가. 아이폰 4가 이렇게 떠들 때였는데, 그 당시에 샘표식품에서 깻잎 갖고 이걸 한 거예요. 뭐냐면은, 이 이벤트를 이게 아이폰과 같이 이 깻잎이 아이폰 4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이 사진을 그것도 안 실었는데 똑같이 생겼어요. 아이폰과 똑같이 생겨가지고 깻잎 통째로는 아이폰 4를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면은 아이폰 4를 준다고 했어요. 이벤트에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에 맞는 시 적절한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게 대박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것이 정말 그때 깻잎이 우리가 깻잎 언제 먹죠 이거? 딱 2번 먹죠 깻잎. 우리 등산 갈 때, 등산 때 안 가시나 보다. 등산 야영 가실 거나 할 때 이제 그때 먹고, 또 해외 나갈 때 꼭 가져가시는 분 계시잖아요. 김치하고 깻잎. 그때는 안 먹는 거예요, 이거요. 근데, 이거 이벤트 하고 나서 아주 1년 매출이 다 나왔대요, 거기서요. 대단한 거죠. 제가 이제 이거 샘표식품의 홍보팀장을 아는데, 요 대행사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온라인 대행사. 그 대행사 내가 보너스 주라고 했어요. 이게
저도 별로 안 웃기거든요, 솔직히. 웃으신 분 계시네요. 근데 이게 2007년도 아까 써 있었죠. 그때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애가 중학교 고등학생인데, 한 명은 중학교, 한 명은 고등학생인데, 초등학교 때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거에 환장을 했어요, 애들이. 이 고추참치 송에. 해서 얘들이 결국 뭐 했냐면요. 고추참치를 먹게 됐어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우리 집에 고추참치 박스 넣고 사서 지금도 먹고 있어요. 이게 첫 경험이거든요, 애들한테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돼도.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PR이 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전에 PR에서. 이게 또 동영상인데 지금. 이 코카콜라 혹시 동영상 보신 분 계세요? 분수, 멘토스. 없어요? 보여줄까 말까? 이게 보여주지 말라고 그러네요. 자.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자. 이것도 이제 그런 UCC에서 엄청나게 또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이게 노출이. 코카콜라, 멘토스를 코카콜라 라이트에 집어넣으면 분수처럼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작년에 유튜브에서 엄청난 노출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근데 코카콜라에서는 별로 크게 매출에 영향이 없었어요. 왜냐면 코카콜라는 그냥 근데 멘토스가 많이 돈을 벌었답니다. 멘토스가 그것 때문에 광고 안 하고 이것만 열심히 지원했답니다. 지원한 게 딴 게 아니고 멘토스 갖다 주는 거거든요. 대단한 거여서 한번 나중에 코카콜라하고 멘토스 쳐가지고 한번 UCC 한번 보세요. 뭐 유튜브 들어가시거나 보시면은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있고, 이제, 기업 이미지 광고 계속,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PR로 보시면 되고, 기사 쓸 경우에 리크루트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 뽑는 거나 교육하는 것도 다 기사로 활용되거든요. 기사로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앙케이트 조사 같은 거 가볍게 해가지고, 또 기사화 시킬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네, 해가지고, 있잖아요. CEO 남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거 멤버 1위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걸 할 때 꼭 시의성에 맡겨야 돼요. 특히 기사는 시의성이 좋거든요. 타임. 그러니까 시의성이 없으면은 먹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맘때면은 뭐가 시의적이죠? 발렌타인 있을 거고, 다음 주에 발렌타인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입학, 졸업 이런 시의성이 맞아야 됩니다. 그 맞는 앙케이트를 조사해서 하면 좋아요. 그리고 앙케이트를 조사해서 자료를 뿌릴 경우에 항상 거기에 연예인이라든지 셀럽을 집어넣으면 좋아요. 태연인가요, 이 친구가? 태연이네. 연예인 기사는 다 먹혀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발렌타인 때 가장 초콜릿을 잘 줄 것 같은 연예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건 기업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1, 태연, 2, 누구 해가지고, 좀 이렇게 괜찮은 연예인들 해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 1위 나오면은, 1위 발렌타인 때 초콜릿 했다 하면은 기사가 쭉 써지는 거죠. 연예인 기사들은 참 잘 써줘요, 그건요. 잘 써주고. 근데 하실 때 이 사진은 이렇게 넣어서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럼 걸려요. 사진은 안에서 이름만 적어도 그럼 신문사에서 다 알아서 하시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하시면 되고. 또 무슨 말씀 드릴까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저희가 대부분이 언론 PR 할 경우는 오프라인에 쓰잖아요. 조, 중, 동, 매경 쭉 해가지고 신문사들이 오프라인 쓰는 것들이 전부 했었는데, 요즘에는 너무나 다양한 미디어들이 많아요. 너무나 다양한 미디어들이 많아요. 온라인 미디어도 그러고 소셜만 해도 미디어가 많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이제 기사 준비하는 홍보팀 사람들한테 무조건 쓰라고 그래요, 무조건. 다다익선입니다, 이제는. 그래가지고 무조건 쓰면은, 온라인 신문사에서 하나만 올라와도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올라왔다 그러면 우리 편들 있잖아요. 블로거라든지 아니면 우리 소셜미디어 하는 사람들. 우리끼리 또 주고받고 하면 되거든요. 그럼 엄청난 파급 효과예요. 오히려 작은 경제지에서 오프라인을 나누는 것보다는 실적으로 이렇게 해서 온라인 신문에 하나 나오는 걸 또 퍼서 돌리고 돌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이게 무조건 저는 기사를 많이 쓰라고 그래요. 신문기사. 예전에는 신문기사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꼼꼼하게 많이 기사를 많이 검색을 했어요. 검사를 했죠. 게이트키핑을 했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 별로 그렇게 안 하거든요. 쉽게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다대성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익영역 마케팅도 하나의 PR로 들어갑니다. 또 공익 PR. 근데 이것도 한때는 되게 유행했는데 지금도 많이 유행이죠.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 공익 PR 쪽은 산업컴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산업컴의 중요성 말씀드렸는데, 근데 뭐 이거는 제가 이제 구맹주산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산업컴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제 그 구맹, 그러니까 사나운개가 주산 술을 쉬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사나운개가 술을 쉬게 한다. 송나라 이제 술가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점이 있었는데 술 맛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제 그 장자란 사람한테 물어봤어. 왜 우리 가게에 술도 맛있고 다니는데 손님이 안 오냐 했더니 당신네 집 개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구맹, 무서운 게, 사나운 개죠. 제가 이제 이걸 왜 산업컴 할 때 이 말씀을, 제 책에도 이걸 썼는데, 이게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게 그만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직원이 만약에 사나운 개가 된다면은, 이게 오너 되신 분이라든지 경영자들은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직원들 PR. 그러니까 홍보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산업컴에 잘 하셔가지고, 전부 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전부 다 PR맨들이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 계속 불만 쌓이고 뭐 그러면 나가서 정말 공차고 다니면은 정말 골치 아프거든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정말 빅마우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종업 직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뭐 산업 PR 여러 가지고 PI 부분. 최고 경영자 이제 아이덴티티죠. 그래서 이제 이 최고 경영자가 이제 누구냐에 따라서 뭐 기업 주가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요즘엔요. 누가 CEO가 새로 들어왔냐도 많이 들어왔는데 그만큼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PI라고 많이 요즘은 선거철 돼가지고 PI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선거라서 많이 하는데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가 하는 것에서 기업 CEO가 하나의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어디서 행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건 상당히 큰데, 기업 홍보팀에서 이걸 많이 관리합니다, 이게. PI 부분을 관리하는데, 뭐, 제가 이제 이 교보생명 회장이세요. 신창대 회장님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잘하는 게 뭐냐면, 아주 뭐, 비주얼이 좋아요, 하여튼. 신문 나오는 거 보면은, 이분 신문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한 5, 6년 전에 했었는데, 이분이 2세예요. 교보생명 회장 아드님이신데, 근데 의사였어요, 의사. 근데 의사였는데 갑자기 이제 이걸 맡으려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PI를 갖다 직접 보니까 하시다고 했던 거예요. 하신다고 해서 PI 컨설팅 업체 만나고 해서 이제 하셨는데, 뭐 작년 보고 있는데 잘 하시더라고요. 되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아주 작은 일이지만은 되게 열심히 잘 하신 것 같아요. 또 SNS에서 잘 하시는 분 계죠, PI. 이분, 박용만. 이 회장님도 참 잘하세요. 뭐, 그 전까지만 해도 몰랐죠, 이분이 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알아도 꽤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경영자시고. 근데, 뭐 요즘 빵 터지잖아요, 이분 보면은. 이게 이제, 아이고. 이런 사진 찍어 올리시는 거 보세요. 이게 나이 60 넘으신 노인네가 이거. 회장님이 이런 하실 때니까. 가지고, 뭐 이렇게 회의하실 때도 임원들하고 회의할 때 이렇게 찍어서 올리고 그런대요, 사진을. 너무나 재밌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 트위터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상당히 팔로워가 많거든요. 하시면서 했는데, 몇 가지 그래도 하시면서 좋은 게 많아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친근감, 두산 그룹의 어떤 친근감이 많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에 몇 번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두산건설이 그때 뭐 부도설도 나고 막 이런 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그냥 곤두박질적이 2번 됐었어요. 근데 이분이 유동성 이상 없다라고 트위터를 탁탁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별거 아니잖아요, 그게. 근데 그걸 만약에 홍보시에 살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거 하려면? 우리 정말 아무 이상 없다고 보도를 막 뿌려도 잘 안 먹혀요. 근데 이분 자기 팔로워들한테 몇십만 되니까 팔로워들한테 우리 이상 없다 하니까 그동안에 이제 관계를 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릴레이션스가 됐으니까.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소셜도 릴레이션스거든요. 소셜은 릴레이션스. 철저하게 소셜은 마케팅 베이스가 아니고 저는 이제 PR 베이스라고 생각해요. 릴레이션스가 중요하니까. 관계가 되지 않으면은 소셜도 힘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관계를 이렇게 잘 해놨죠.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자기 힘을 발휘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뭐 이거 사진 활용해서 하는 PR은 많이 있죠. 이벤트들. 그리고 뭐 제가 진행했던 PR인데 코카콜라에서 했던 거 이런 것들 이제 이벤트로 만들어서 사진 기사를 초빙해서 사진 기사를 초빙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등록된 회사 상장 회사 같은 경우는 공시 PR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시 나가는 건 나가지만은 공시 플러스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퍼블리시티로 플러스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 위관리 한번 말씀드렸죠. 요즘에 IMC죠. 요즘 믹스, 미디어들 아주 많으니까. 그런데 뒤에서 제가 이제 미디어 믹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소셜이 답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저는 소셜 답이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지금 이제 PR이나 마케팅 하는 데 가면 무조건 소셜만 해달라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소셜이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거든요. 목적과, 그다음에 상품의 특징과, 타겟과,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셜이 답이 아니고, 저는 아시겠지만 다 하시고, 믹스해서 하시고, 여기서 필요한 거 잘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산도 있고 하니까. 뒤에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예. PR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알고 보면 PR 활동이고 괜찮은다가 목표. 이것이 이제 PR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미디어 PR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시간이. 아까 한번 말씀드렸죠? 광고 홍보 선진에서 말씀드렸고요. 광고에 대한 건데 그냥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PR로에서 나온 자료죠. 이거는 퍼블리시티 기사로, 그렇죠? 이제 기사화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보팀에서 열심히 기사 써가지고 기자 만나가지고 잘 설득해서 이렇게 기사 나온 게 이제 이거는 그냥 기사 쓴 거고요. 기획 기사네요. 이거 제가 쓴 것 같은데 보기니까. 네. 그래서 나온 게 이거거든요. 광고하고 기사, 에디토리얼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새로운 형태입니다, 이게. PR 대행사에서도 요즘에 이거 많이 합니다. 언론사 구조를 보면 보통 이렇게 돼요. 언론사가 이제 편집국하고 광고를 크게 나누는데, 이제 편집국은 기사를 만드는데 편집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난 기자들이 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정치부, 경제부, 산업부, 유통부 다른 게 편집국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기사 만드는 일을 해요. 여기서 영업을 할 수가 없죠. 이건 무조건 좋은 기사 만드는 거예요. 좋은 기사 만들어가지고 우리 신문이 많이 팔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많이 팔리면은 그 팔리는 것에 대해서 광고를 붙이게 되죠. 광고 단가가 올라가게 되죠. 근데 이제 광고를 붙이는 게 오른쪽에 있는 광고국에서 하는 거거든요. 광고국에서 이제 광고를 우리 신문이 좋아야지만 좋은 기사가 올라야지만 광고를 많이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런 메커니즘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독자 관리부라고 있지만 신문 부스로는 전혀 그게 수지가 맞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광고로 움직여요, 광고로. 근데 이것이 이제 많이 깨지기 시작했죠. 근데 아까 제가 에디토리얼 말씀드린 것도 이쪽에서도 이제 광고 역할을 하니까요, 지금. 이게 이제 좋지 않은 건데 실제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사들이 많이 이거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송국도 이걸 많이 해요. 이제 PPL 같은 것도 일종의 그거고 협찬도 그렇고 다 이거 하는데 이 부분이 많이 들어가요. 실제로는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조가 이렇게 돼서 이런 구조 때문에 아까 같은 에디토리얼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게 됩니다. 광고성 기사 네. 쓰면 그거는 단가가 네. 광고보다는 좀 낫나요? 비싸져요. 더 비싸요? 네, 더 비쌉니다. 일반 광고보다 더 비싸게 맞춰납니다. 근데 물론 정찰제는 아닙니다. 모든 그 광고들이 정찰제는 아니거든요. 어느 기업에서 하는지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단가는 다 있죠. 기본적으로 단가가 있는데 제약 광고 같은 경우는 되게 싸요. 엄청 싼 게 제약 광고예요. 저희가 보면 제약 광고도 엄청 많이 나오죠. 근데 제약 광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한 달에 5억을 딱 주는 겁니다. 동아자약에서. 조선일보 5억 주고서 니네가 편할 때 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오리온에서는 초코파이 광고를 낼 때, 야, 그러면 2월 15일 날, 발렌타인 다음날 이거 좀 내줘라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14일 날 되겠구나, 발렌타인. 14일 날 초코그래 광고를 내달라고 해서 하면은,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뭐 면수 계산해서 그러면 5천만 원에다 계산하는데,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광고를 엄청 많이 내는데, 딱 돈을 맡겨놓고 그만큼 네가 알아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빌 때 집어넣는 거예요, 빌 때. 그러니까 수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하여튼 그 단가 계산은 다 달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엘리베이터로 가면 더 비쌉니다, 이게. 근데 물론 이제 거래량이 많으면 또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더 비쌉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1.5배인가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자, 그럼 언론은 무엇을, 뭐 지금 계속 말씀드린 거거든요. 뭐 좋은 기사, 특종, 뭐 이런 걸로 이제 언론 먹고 사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말씀드린 에드버토리얼이 나오는데, 민원이라는 말도 많이 써요. 이제 홍보실에 알겠지만은, 민원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 언론에서 기업에 이렇게 민원을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하니까 뭐 좀 해달라고 하는 부탁. 그런 많이 듣거든요. 이 골치 아픕니다. 하게 되면. 저도 이렇게 단가표 만들어 놓고 맨날 체크하면서 이렇게 주는데, 많이 변했습니다. 언론들도. 기사 종류를 보면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팩트 기사거든요. 단신 기사. 단신 기사는 역피라미드 식으로 나오는 게 있죠. 딱 뭐 우리 기본 신제품 기사 나오면 쭉 나오는 게 단신 기사고. 기획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트렌드를 묻거나 했던 것들, 아니면 뭐 시의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한다든지, 뭐 최근에 관심사를 묶어서 한다든지 이런 건데, 뭐 예를 들어 요즘에 트렌드 기사 그런 게 있었죠. 뭐 하얀 국물 라면 뭐 해가지고 나가사키하고 이렇게 몇 개 쭉 했던 거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트렌드 기사를 볼 수 있는 거고. 뭐죠, 그게? 하얀 국물 삼국지. 맞아, 그런 거 있었죠. 기사 잘 썼던데,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이제 하나 트렌드 기사를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이것도 이제 기획기사 특집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약간 협찬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뭐 신문집에서, 뭐 요즘에 신문 다 안 보시더라고요. 신문. 잘 안 보시죠. 신문. 뭐 저만 해도 집에서 신문을 저도 그냥 집에서, 회사 말고 집에서 일간지하나랑 경제지하나 보는데 하나 삐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일간지만 하나 보는데 회사 와서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고 집에서는 딱 있을 때가 두 번 있더라고요. 아침에 화장실 갈 때도 보고 그 다음에 라면 끓일 때 밑에 받치고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보통 근데 30대 이전에는 신문 보시면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하고 얘기하면 신문 안 봅니다. 신문 안 봅니다. 근데도 왜 우리 그 대기업에서는 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많이 내는지. 그것도 타겟이 20대, 30대인데. 아이러니예요, 그런 거 보면. 자, 뭐 이런 것들이 뭐 일반적으로, 이거는 뭐 스트레이트 기사네요. 단신 기사들. 그냥 쭉 써내나가는 거. 기사를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약간 그 기획성 기사죠. 그러니까 취재, 탐방해서, 뭐, 제가 중국에, 오리온 중국 공장을 내가 같이 우리 기자들한테 데리고 가서 탐방해서 이렇게 탐방하면 이렇게 기사를 써줘요. 이제 우리 옛날에 그 멜라민 사태 많이 썼잖아요. 그때. 과자에서 나왔는데. 그때. 우리는 멜라민 안 나왔다. 잘난 척하고 데리고 가는데. 따르시죠. 할리스 커피 이런 식으로 된 인터뷰 기사도 하고 이런 특수한 기사들이 많이 있고요. 뭐 사진 이벤트. 정말 사진 이벤트는 사진을 위한 거예요. 사진 이벤트. 이게 이제 특집 기사 같은 경우인데, 아까 신문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신문 보시면 뒤에 이렇게 섹션지가 있잖아요, 항상. 보면. 뭐, 유통 섹션, 뭐, 그 다음에 뭐 골프 섹션, 뭐, 자동차 섹션이 막 들어오잖아요. 섹션지가 주로 이제, 이거는 뭐, 여름철에 제가 한 것 같은데, 음료식품 섹션인데, 그 신문사에서 광고 끌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섹션지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런 하여튼 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대상이라고 요즘에 많이 나오죠. 그런데 실제로, 엄청 많아요, 이게요. 수백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수백 개가 있는데 다 비싸고 또 하는데,
실제적으로 몇 개 빼놓고는 전부 다, 이게 다 돈 주고 하는 겁니다. 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몇 개 빼놓고는. 몇 개 이제 유명한 데는 있거든요. 뭐, 능률의 펜 이런 데 정말 하는 데 빼놓고는 전부 다 이제 이런 걸로 하는데, 그래도 이거 일반인들 많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많이 쓰죠.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보면은 이게 뭐, 무슨 브랜드 대상 해가지고 딱 이렇게 문에 붙여놓고 하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아직 많이 모르더라고요. 이게 참. 자, 이제 기사 만든 프로세스가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신문, 언론 기사를 보고 상정한 건데, 이제 홍보 담당자가 기사 아이템을 발굴해서, 그다음에 자료를 만들고 보좌를 써서 기자를 만나서 기자를 이제 이렇게 딱 들고 가요, 그러면. 근데 기획기사일 경우에. 물론 이제 단신이냐 이런 거 고민하는데, 기사 써가지고 이제, 뭐, 무슨 경제 어느 기자님이시죠? 뭐, 저는 뭐, 어디 근무하는 홍보팀 누구입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식사하시면서 오늘 제가 자료 하나 드릴 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점심 식사 가서 만나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그렇게 만나서 이제 우리 자료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기사였는데. 그럼 얘기하죠, 이제 기자들이 이제. 말도 안 된다. 주로 이제 처음에는 막 퉁명스럽게 얘기해, 말도. 해서 거기서 이제 설득 작업을 하고 막 해서 이제, 뭐 기자가 뭐 아이템을 설명해주고 기자가 이제 자료 좀 보완해달라. 이거 말고 그러면 야, 오리온만 이거 잊지 말고 롯데도 이런 거 비슷한 거 있는데 한번 같이 바꿔봐라. 이런 식으로 막 주문을 해요. 그러면 요즘 기자들 편해요. 그러면 다 써줘요. 막 롯데에서 막 뒤지고 혜태 자료 뒤지고 해가지고 패키지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작성해서 올리면 또 기자들이 기자가 혼자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쓰고 나면 다들 우리 게이트 키핑 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골키퍼죠. 게이트 키핑을 이제 데스크 뭐 요즘엔 뭐 이지나 밑에 있으면 팀장이 있고 일진도 있고 하지만은 보통 이제 거기나 하는 데스크들이 이제 게이트 키핑을 합니다. 데스크 게이트 키핑하고 편집부로 넘어가서 기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역할을 많이 하고 또 편집부가 의외로 힘이 세요. 편집부가 우리가 그 헤드 카피 뽑는 거 다 편집부에서 하거든요. 편집부에서 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어저께 중앙일보가 헤드 카피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페이스북 올렸는데 혹시 보신 분 안 계시죠? 어제 무슨 그 헤드 카피가 있었냐면은 까먹었다. 오만과 편견의 합작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재벌의 오만과 정치권의 편견 해가지고 오만과 편견에 합작해놓고 요즘에 재벌 기업들 많이 때리잖아요. 유통이라든지 이런 데 정치권에서 뭐 한다고 그런 것들 쭉 썼더라고요. 근데 저는 딴 것보다 오만과 편견이라는 말이 멋있었어요. 오만과 편견이라는 그 제인 오스틴의 작품이 오만과 편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참 재밌게 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편집에서 그런 그 카피 쓰는 거하고 그다음에 사진을 초이스해줘요. 사진을 초이스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사진 행사를 했을 경우에 편집부 접촉하는 게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그 면에 따라서 면마다 사진 들어가는 횟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경제면 같은 경우는 사진 2장 딱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오늘 기업 행사가 많았다. 근데 뭐 10군데 했다 그러면 사진 거기 두 개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편집부에서 해요, 이게. 기자들은 계속 다 올려주거든요. 근데 편집부에 2장을 뽑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편집부의 익힙이 합창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포토 이벤트 같은 거, 사진 이벤트 할 경우에 이거는 진짜 복불복이에요, 복불복. 정말 별로인 이벤트인데 정말 대문짝까지 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 왜냐하면 딴 데서 안 할 때, 나만 쪘을 때. 우리 회사만 했을 때가 가장 좋고, 우리 정말 돈 많이 들어가지고 행사했는데 다른 데 더 크게 했을 경우에 이럴 때는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어떻게 하는가 되게 중요해요. 경쟁, 상대적인 것이지. 그런 것이 되고요. 네, 뭐 TV 뉴스 만들어 가지고 비슷합니다. 근데 그 신문하고 신문 기자하고 그다음에 방송국 기자하고 그 차이점이 가장 큰 게 뭐냐면 방송 기자나 PD를 보시면 되는데 신문 기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취재가 와도 취재거리가 안 된다고 물러나요. 딱 해서 뭐 취재거리가 되는 것도 들고 왔는데 뭐 일본 오리온 뭐 어떻다면서 하고 딱 들여다 보니까 별거 아니면 그냥 가. 이게 나쁜 기사일 경우인데 좋잖아, 그게요. 우리 실제로는 우리 멜라민 안 나왔는데 이유는 이렇게 다 충분히 설명해 좀 가. 근데 방송 기자들은 방송
기사를 보면 주로 작가하고 카메라가 움직이거든요, 방송 쪽에서는. 근데 얘네들은 근데 거기다 맞춰놓고 와요, 프레임을. 기획을 가지고 하구나. 그래서 한번 오르면 어떻게든지 물고 가요, 우리가. 방송 기자들은 참 그게 힘들어요. 한번 방송 기자들한테 안 좋은 게 걸릴 경우는 기업 측에서는 그럼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 그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뭐 온라인 미디어들, 뭐 요즘에 없는 데 없죠. 다 같이 하니까 있는데. 온라인 미디어가 이제 다 생기면서 한 10년 차 이상 된 기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힘들어하는 게. 왜냐하면 그 일과 정리가 안 돼요. 10년 차 넘으면 한 14년쯤 되면 이제 보통 기자 때는 차장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되면은 뭐 기자 하루에 일주일에 다 기사 쓰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그 노련한 기자들은 탁 던져놓고 예를 들어서 식품 담당이다 그러면 월요일 날 출근해서 식품 담당 통보팀한테 몇 개 딱 던져놔요. 그다음에 수요일 정도에 다 물어와. 그다음에 정리해서 금요일 날 기사 쓰고 되게 편리하게 하는 기자도 많거든요. 그리고 보통 그 데드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보통 4시 전후인데 그때 맞춰서 일하는 습관이 돼 있어요. 근데 요즘에 전부 다 온라인으로 됐기 때문에 아침 10시에 취재하면 10시에 바로 올려야 돼요. 그래서 오리온에서 무슨 사건이 터졌는데 인터넷에는 떴어. 인터넷 다른 신문에서. 근데 오프라인 신문에서 안 뜨면요. 바로 전화해가지고 너 물 먹은 거 아니야? 왜 그것도 모르냐라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10년 차 이상 된 기자분들은 습관이 4시에 데드라인 같은 게 시간 돼가지고 자기가 10시에 그 뉴스를 접해도 그 이제 취재를 했어도 자기가 또 조사하고 해가지고 전부 다 이걸 또 만든다고요. 그래서 4시에 기사를 딱 올리는 게 이제 이 사람의 스타일인데 이 사람의 이제 생체 리듬이 그렇게 됐는데 바뀌면서 막 계속 오르니까 그러니까 기사 내용이 많이 그러니까 좀 떨어지죠. 많이. 실수도 많이 하고 확인도 잘 안 된 것들이 기사 많이 올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 기사들이 많이 올리면서 나오는 게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마감 시간 개념 없고 모니터링 같은 경우 차이점이 있고 이런 것도 있죠. 우리 그 홍보하는 사람한테 좋은 건 이것도 있어요. 지면이나 방송 시간이 제한이 없어가지고 예전에는 뭐 유통면 한 면이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정해져 있는데 롱테일 아닙니까? 다 그 인터넷에 올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소셜미디어 나와가지고 저희는 뭐 홍보팀들 더 편해졌죠. 얼마나 다 쓰는 게 많으니까. 소셜미디어. 통제와 불통제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때예요. 저희가 이제 통제성 미디어들이 많아졌잖아요, 저희들이. 특히 이제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는 저희 통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매체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그 홍보 쪽이라든지 아니면 그쪽 마케팅 관련된 분들 뭐 계시겠지만은 본인의 그 소셜 미디어는 관리 잘 하십시오. 나중에 돈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이건 소셜 미디어는 지금부터 자기 방송국이거든요. 자기 방송국이고 내 언론 미디어이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를 많이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자에 대한 내용들 더 이제 또 말씀드릴게요. 뭐 건방지고 까칠하다. 근데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이런 면도 있는데 많이 좋아지셨어요. 저는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또 특정 의식 엠바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쓰지 말고 내보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반출하지 말라, 기사 쓰지 말라는 건데 실제로 특종 때문에 이런 거 어기는 데가 많아요. 저도 이제 크게 한번 이 물을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자들 데리고 이제 아까 뭐 중국에 말씀하셨지만 해외 가끔 같이 나가는데 갔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20명 데리고 왔다 그러면 가서 그러면 다 기사 쓰셨으면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2월 14일 날 내보내기로 다 약속을 다 해요. 기자 내부끼리. 근데 이걸 깨는 기자가 있었어요. 그때. 지금 이렇게 잘 나가시는 뭐 이렇게 부장되셨던데 보니까 그래서 잘 나가나 봐요. 깨서 이제 본인만 이제 다른 사람들 다 썼는데 본인만 이제 튼 거죠. 특종은 아니었어요. 대단한 특종은 아니었는데 다른 기자사는 욕을 많이 먹었죠. 저도 제가 욕 제일 많이 먹었어요. 홍보팀장 제가 데리고 왔었는데 다른 기자들이 뭐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저한테 그냥 빗발치서 항의하죠. 참 그 기자분 보면 지금도 마음이 찝찝한데 엠바고를 깨면 안 되는데 본인이 이제
또 특정 의식이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거 있고. 네, 오프 더 레코드 부분도 많이 해요. 네, 기자관계는 저는 이제 불각은 불가원이라고 하거든요.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하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기자도 어차피 자기가 하는 일 있잖아요, 자기. 그렇기 때문에 오프 더 레코드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 기사화 시키지 말라고, 이건 오프 더 레코드라고 얘기를 많이 했을 경우에 그런 얘기들에서 기사 쓰기 좋은 얘기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기자들이 오프 더 레코드라고 하고 본인은 쓰지 않지만 그걸 자기 밑에나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오프 더 레코드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건 넘어갈게요. 오프라인 기자들이 보통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시 전후로 출입처에, 보통 출입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레스룸이 있거든요. 기자실 가서 그걸로 출근해서 아침 정보 보고하고, 이제 자기의 팀장이라든지 데스크한테 팀장 보고하고, 데스크가 보통 10시 이전에 해서 다시 데스크 회의를 해요. 그래서 그날 판을 짜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산업부에서는 오늘 뭐 취재하고, 정식부에서는 뭐 딱 취재해서 판 짜거든요. 그거 하게 되면 다시 연락해서 뭐 취재하고 다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하고, 이제 저녁 4시 전에 취재 기사하고 송고하고, 본인 만나고. 근데 이제 문제 온라인이 많이 되면서 이 부분이 많이 깨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고요. 지금 오프라인 기준입니다. 이건 오프라인 기준에서 통신사들은 지금 현재 연합뉴스하고 뉴스하고 이렇게 있고, 또 한 군데 지금 머니투데이에서 하나 만드는 데 있습니다. 또 갑자기 투데이원인가 하나 만든 게 있고, 오늘 그 조금 아까 제가 이제 막 뉴스 보니까 생각나는데, 네이버 뉴스캐스터에서 뉴스가 빠졌답니다. 조금 아까 제가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 봤는데, 너무 낚시성을 올린다고 해서 뉴스가 빠졌답니다. 그래서 뉴스가 그렇게 많이 올렸나? 종합일간지, 경제지, 인터넷신문. 단신기사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단신기사의 기본적인 것은 역피라미드 형식. 이게 이제 보통 단신기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죠. 뒤까지 읽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 그런 거 많이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설명 안 드릴게요. 기획기사 쓰는 뭐 이런 것도 이제 기획기사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트렌드성 있는 기사. 초코파이 삼국지 이런 것, 제가 썼던 기사인데, 초코파이 같은 경우가, 이거 어떻게 뽑았냐면은, 초코파이 오리온 초코파이 정 있잖아요, 정. 근데 한국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가 정이거든요. 정을 찾아서 이제 초코파이 정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근데 중국하고 일본은 뭘 할까를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중국도 똑같이 한자문 하니까 정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중국은 그 어질 인자를 썼더라고요. 얘네 아무도 공맹사상이 있으니까 어질 인자가 가장 큰 어떤 그 중요 정서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쓰는 이 정자는 중국 사람들한테는 안 좋은 의미의 정이래요. 그러니까 약간 내연 관계 그런 걸 이런 정자 쓴다고 합니다. 하고 일본은 이제 아름다울 미자를 쓰고 그래서 정인미 해서 제가 이제 기사를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기획 기사를 쓰면 되고요. 사진 기사. 이런 게 이제 사진 기사들이거든요. 일단 그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진 기사는 그림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의성과 재미, 공익성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의적으로 지금 때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시의적으로 전혀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그림이 재미가 있어야 되고 공익성. 그러니까 너무 기업적으로 가는 얘기들, 상업적으로 하는 얘기들은 많이 안 하려고 그래요. 포토기사도. 공익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특히 교육성이 좀 많이 좋고요. 그 다음에 3B라고 하죠. 우리 뷰티, 미녀들 나오는 거 좋아하고, 베이비, 아이들 나오는 거 좋아하고, 비스트, 동물 선호하고, 그림에 선호하는 거거든요. 이건 광고도 마찬가지고, 그 사진 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것들이 뭐 아가씨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뭐 이런 거 많이 써요. 이렇게.
이 그 포토 이벤트만 하는 모델들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가지고 아마 기업에서 이런 행사들을 할 경우에 그런 이벤트 관련된 그 대행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딱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어디서 잘하는 데에 따라서. 인터뷰 기사 같은 경우 쓰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인터뷰 기사 같은 경우 좋은 게 기자가 직접 쓸 수 없는 내용을 인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 계신 사장님이 본인이 하고 싶은 말, 기업에서 하고 싶은 말 갖다 본인이 입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용을 할 수 있단 말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겁니다, 이게. 탐방 기사들. 제가 탐방 기사 썼던 거고요. 이제 시의적으로 이제 보통 이런 저희들이 그 칼렌더를 갖고 있어요. 캐린더를 갖고 있어서 보통 홍보팀에서는 매월 이러한 일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 거의 다 알고 있어요. 매월 하는 일을 여기에 맞게 시의적으로 저희들이 보도자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PR 이벤트를 진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보통 이렇게 포맷이 있게 됐어요. 헤드, 리드 뽑고, 본문 뽑고, 본문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역피라미드식으로 주요 내용 앞으로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꼭 요즘에는 사진을 집어넣으세요. 사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짤방이죠. 사진 꼭 집어넣으세요. 인용문 같은 경우는 이 인용문이 있음으로써 기사 자체가 힘을 얻거든요. 그냥 쭉 내용 쓰는 것보다 그 일을 담당했던 핵심 인물들이 아니면 CEO가 하든지 아니면 연구 개발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그 사람이 직접 인용문을 집어넣으면 상당히 기사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연락처는 기본적으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네, 쓰는 방법. 독자의 입장에서 쓰자. 이건데, 그런 중학생 수준에서 읽어도 이해가 갈 정도로 이렇게 쓰자고 하거든요. A4 한 페이지 넘기지 말자 하는데, 보통 한 페이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 첨부로 돌리는 경우가 있고. 그림 있는 거 말씀드렸죠. 배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배포하는 방법이 있고, 어차피 신제품 나왔으면 전시문 계산을 쭉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대는 타겟을 배포하는 경우 있죠. 딱 나는 매일경제신문 어디 하고 하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사량은 더 커지죠. 그런 경우도 있고. 효과에 따라서 그건 측정하시면 되고요. 이거 다 제가 이제 진행했던 포토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몇 가지, 지금 이제 PR 부분하고 미디어 부분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제 소셜미디어 시대는 이 매스하고 소셜하고 같이 통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결론 쪽으로 돌아가는데, 보시면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 전과 이후에는 PR 마케팅 전략이 다 달라져야 됩니다. 같을 수가 없거든요. 미디어 자체가 엄청나게 변했기 때문에. 새로운 미디어가 탄생했잖아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우리의 미디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변했고,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쌍방향이 됐고, 구텐베르크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없었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시장이 변했고, 마케팅 전략이 다 변해야 됩니다. 이거는. 소셜미디어를 우리 다 가지고 있으면서 개인의 힘이 강해졌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 있잖아요. 이제. 그 힘이 다 연결이 됐고, 그러면서 마케팅의 포피죠. 4가지. 마케팅 변화 다 생겼어요. 첫 번째 상품 부분, 프로덕트가 프로슈밍으로 변했잖아요. 우리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전부 다 변했고, 유통 부분도 변했죠.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시스템은 다 변했고, 프라이스 부분도 소셜 커머스가 나오면서 요즘 가격 자체가 다 무너지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정찰제라는 가격 이런 거 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마케팅 포피가 변했습니다, 이게요. 프로모션도 기존에는 프로모션 어땠어요? 기업 위주의 프로모션이었죠. 기업이 다 주도하는. 근데 지금은 기업 위주가 아니고 그들끼리. 기업은 딱 꼭지만 따는 거예요. 던져놓고 그들끼리, 소비자들끼리 하는 바이럴 마케팅을 변했죠. 홍보하고 마케팅에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바이럴 마케팅으로 변하다는 거.
기존에는 프로모션하고 영 달라졌거든요. 지금 형태는요. 그래서 이제 소셜 컨슈머라는 개념이 나왔죠. 첫 번째 특징은 능동적이죠. 뭐든지 할 때. 소셜 컨슈머들, 저희, 뭐, 다 소셜 컨슈머죠. 저희들 뭐 할 때 엄청 많이 알아보잖아요. 예전에는 기업이 주는 정보가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저희들이 소화시켜서 했는데, 능동적으로 다 알아보잖아요. 전부 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떤 브랜드 체험을 하게 되면 그냥 안 있잖아요. 계속 날리잖아요. 체험한 것 같다 우리가 계속 휘어하잖아요. 이거 엄청나거든요, 이게. 여기서부터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뭐 아이드마 모델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지하고 태도 형성하고 구매하는 거 되게 심플했잖아요, 이게. 일방향으로 보면은 지금은 이제 기존의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 앞부분 인지에만 노력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지도 마찬가지 해야 되고 보세요. 태도 형성 단계에서 우리가 서치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SAS를 보시거든요. 근데 서치, 액션, 구매 액션이겠죠. 액션, 쉐어. 서치하는 단계부터 엄청난 서치를 해요, 우리는. 뒤에서 얘기했던 걸 다 가져오잖아요. 구매하고, 구매할 때부터 우리 쉐어링하고 들어가죠. 어디 가서 뭐 산다고 막 페이스북 보면 맨날 나오잖아요. 어디 가서 뭐 살 거야, 뭐 먹으러 갈 거야. 먹으러 가서는 계속 오리잖아요. 요즘 잘, 먹을 때 참 좋은 게 찍으려고 안 먹었다는 사람들이 회만 먹으면 좋은 것 같아요. 의견 형성하고 공유하고 이 부분이 무서운 거예요.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앞부분이지만은 이 뒷부분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소비자 영역이거든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의견 형성하고 공유하는 부분들. 여기를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 바이럴 마케팅은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소비자 영역에 우리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은 SNS밖에 없어요. 완전히 아까 제가 전략적으로 4P로 되면서 다 변했다고 그랬잖아요. 변하고 PR이나 마케팅이 다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여기를 저희들이 공략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는 여기를 생각하면서 자꾸 SNS를 하세요. 지금 소셜을. 여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기업 페이지에 올라온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 잘 읽습니까? 안 읽거든요. 가끔 읽거나 공유하는 사람 보면은 자기 누가 시킨 거야, 그거는. 그렇잖아요. 저도 제 클라이언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이제 몇 명한테 얘기하죠. 나 뭐 올렸다. 그럼 서로 돌려줘요.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되고, 이 부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릴레이션스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를 갖고. 그러니까, SNS가 상당히 PR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마케팅이나 광고보다 PR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이게 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 그 흐름 변화하고 이 개념에서.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도 제가. 자, 그래서 제가 강력이 이거예요. 관계. SNS 이거 안 되고 암만 해봐도 안 되죠. 저희가 SNS 마케팅 한다, SNS PR 한다, 홍보한다고 했는데 이 관계 안 되면은 누가 읽어주기를 합니까? 누가 참여를 합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인게이지먼트하고 같은 개념이거든요. 관계를 맺어야지 우리가 하는데 참여할 수 있고 다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이 되는데. 보통 이렇게 한 곳에 수다를 떨죠. 뭐 이렇게 뭐 영화 봤다고 그러면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회의실에서 뭐 아니면 뭐 그 휴게실에서 마찬가지거든요. 그 수다를 떠는 장소가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장소가. 거기에 친구들, 팔로워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관계가 필요하고요. 우리 친구들하고 팔로워들은 나하고 관계가 그만큼 돼야지 와서 이야기 들어주거든요. 관계가. 되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맞는 스토리와 컨텐츠가 필요한 거고요. 이게. 지금 SNS PR 마케팅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필요한 거고. 단순히 기업에서 뭐 아까도 말씀드린 기능이 좋다는 제품이 좋다는 것은 이제 안 먹히거든요. 여기. 크게 차이가 없어요. 여기. 그런 것보다는 이제 같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그런 마케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관계를 홍보하지 말고 관계를 맺자. 먼저 듣고 참여하고 대화하라. SNS 갖다 저희가 기업에서 관리하신다면 이 작업을 많이 하세요. 당분간은 먼저 듣고 이야기 참고 해서 SNS는
내 편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 편. 우군을 확보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니까 일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주 방문하고 읽어주고 만들어 놓고 저도 가끔마다 제가 글 열심히 써서 올렸는데 안 읽어주면 마음 상하잖아요. 계속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야, 댓글 이렇게 안 오느냐. 무풀의 서름을 겪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무풀을 얼마나 가슴 아픈데요. 특히 이제 나름대로 관리한다고 생각하는데 무풀 되잖아요. 그러면 심각해요. 그러면. 근데 그 이유는 자기가 가서 읽어줘야 돼요. 자기가 가서 많이 읽어주면. 왜 그러냐면 저도 제 글을 읽어준 사람 글 들어가서 그 사람 걸 보거든요. 제 글 잘 듣고 있는 사람한테는 저도 기브앤테이크예요. 철저하게. 그러면 고마우면 가서 읽어주고 댓글 달아주고 다 하거든요. 안 그래서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서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만약에 운영하실 때면 이걸 가장 많이 하셔야 돼요. 한동안. 그리고 반응하고 다 해주고, RT 해주고, 공유해주고,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관계를 계속 맺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코카콜라는 너무 잘하니까, 이 부분들을. 3년 만에 400만, 3,800만. 뭐,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이잖아요. 5천만 좀 아직 안 되죠. 4,800만인데. 우리나라 남한 인구만, 80% 정도 되는 이 팬을 갖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느 매체가 이 3,800만 명을 보게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슈퍼볼 볼 때 이만큼 봤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신문사 중에 조선일보가 60만이거든요. 60만 부 발행이에요. 구독자가 60만 명이 아니고 60만 부 발행이면 뭐 그보다 훨씬 떨어지겠죠, 물론. 3,800명. 이런 나의 우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주는. 물론 이 중에 활동 있는 건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또 그 중에서 그 시간에 들어와서 있는 것도 10분의 1이에요. 그게 또 10분의 1이요. 우리 뭐 90대 9대 1의 법칙 있잖아요. 그렇게만 봐도 38만 명이잖아요. 그렇게 봐도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대단한 거죠, 그러면. 공짜 미디어를 내가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이런 미디어를 우리가 광고로 산다고 하면 엄청나게 크죠. 기업들도. 근데 코카콜라는 이게, 코카콜라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재밌는 게. 코카콜라에서 운영하지 않고, 코카콜라에서 운영하지 모르는 상태인데, 이게 3년 전에, 페이스북에서 코카콜라 전화가 왔었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당신네가 지금 400만인데, 이게 그 당시에는 오바마 대통령 다음 두 번째라고 하대요.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딱 했는데, 코카콜라 홍보팀에서 모르셨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냥 그 매니아 두 사람이 그냥 자기들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정도 되면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 어떻게 하겠어요? 두 명한테 사죠, 그냥. 야, 얼마 줄까 해가지고. 근데 얘들은 관여를 안 했대요. 그럼 너무나 고맙다고 잘 관리해주기 바란다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서. 주는 건 딱 두 가지래요. 콜라도 달라면 콜라 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신제품이라도 이벤트 정보 준대요. 근데 이 정보를, 신제품 정보 이런 정보를 매스미디어가 먼저 준대요. 되게 이 매니아들로서 좋은 얘기죠. 자기들 이렇게 대우해 주는 거니까. 그 일을 하고 됩니다. 대단한 거죠. 네, 관리하는 요령 뭐. 자, 이건 이제 약간 스토리 관련된 제가 말씀인데, 이건 넘어갈게요. 제가 소셜 PR 할 때 이 페이지를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거든요. 보통 이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메시지를 다루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콘텐츠를 하는데, 위에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이게 마케팅이나 PR을 하는 목적을 갖고 하는 거예요, 이건요. 이거 두 가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밑에 두 가지는 관계를 위한 거예요. 근데 위에 두 가지 할 일은 별로 없어요. 우리 핵심 메시지, 기업에서 정말 갖고 있는 핵심 메시지, 핵심 스토리 같은 경우 나올 기회가 그렇게 많거든요. 1년에 한 번 나오나? 근데 이슈 메시지, 신제품 나오거나 캠페인 하는 거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나 많으면. 그러면 나머지는 소셜 만들어놓고 놀아야 돼요. 페이스북 만들어놓고 놀아야 돼요. 그럼 그 외의 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외에는 전부 다 할 수 있는 게 이거거든요. 관계를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위해서. 관계를 갖기 위해서 계속 가서 그대로 친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는 스몰 토크하고 반응하기를 하거든요. 반응하기는 조금만 말씀드렸죠. 기브앤테이크 원칙에서
목적보다 관계를 맺지. 계속 공유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해서 이렇게 이제 반응하게 되거든요. 이게 스몰 토크 부분은, 그냥 그 재밌는 글 같은 거잖아요. 스몰 토크 작은 글들을 올리는 거예요, 계속. 계속 올려가지고 관리하시는 건데, 이거는 만약에 기업에서 하시면 시간을 내서 하셔야 돼요. 이 두 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이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매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뭐, 작은 이야기를 계속 올리는 거,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반응하는 계속 하고. 이 두 가지는 평소에 계속 매일 하시는 거고, 이거는 이슈 있을 때마다 하시는 거고. 근데 여기만 하시다 보니까 다음에 놀아요, 다. 근데 밑에 부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관계를 더 갖는 게 더 중요하니까. 뭐, 컨텐츠 만드는 방법이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스몰 토크들 뭐, 다 하시겠지만, 가벼운 일상적인 이야기들. 뭐, 메뉴하고 어디랑 했잖아요. 썸들. 뭐,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라든지, 날씨 유머 얘기. 가벼운 토크들 해주고, 뭐, 브랜드에 관련된 컨텐츠, 우리 회사 얘기인데, 이게 잘하는 데가 어디 한 군데 있던데, 제가 기억하는데, 예전에 있던 PR 그 CF 같은 거 올려주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되게 새롭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요즘에 초코파이 광고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10년 전에는 초코파이 뭐 말하지 않, 그런 거 올리는 거예요, 그냥. 재밌잖아요, 뭐, 신선하고. 이런 것도 하나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 매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그거 안 먹죠. 시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는 뭐, 게이트키핑이 없잖아요, 게이트키퍼가. SNS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는 게이트키퍼가 없다는 겁니다. 저나 여기 계신 분들 글 올릴 때 누가 감시합니까? 게이트키퍼 안 하거든요.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매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진리대로.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제3의 컨텐츠 이용하는 거. 뭐 유튜브라는 엄청 좋은 게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검색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정말. 20년 전 노래도 다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들 차곡차곡 올리는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올렸던 거 공유하는 것도 됐잖아요. 다른 사람이 올린 좋은 글들, 좋은 사람이 공유하는 거고. 공유하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공유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 컨텐츠를 만드는 거잖아요. 내 컨텐츠를 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들이 글이 자꾸 올라가는 것이 우리들은 관계를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브랜드 페이지 계속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간단한 디테일 대법인데 말 편하게 하자는 거죠. 고객의 말투를 편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이벤트 같은 경우도 오프라인 이벤트는 크고 돈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기간이 길지만, 이쪽, 저희 SS 이벤트 같은 경우는 작은 이벤트라도 계속 하는 게 좋아요. 뭐, 영화 티켓 하나 주는 거, 비타오백 주는 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솔솔합니다, 그거. 하면 재밌고, 또 기업한테도 되게 이미지적으로 괜찮고요. 저도 참여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잘 당첨이 돼요. 제가 잘 당첨된다는 얘기는 많이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댓글 다는 거. 똑같은 게 아닌데 같이 맨날 공유하고 하는 건데. 특히 이제 우리 브랜드 페이지를 운영할 경우에 댓글은 꼭 달아주세요. 누가 와서 우리 페이지에다 글을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그건 우리한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데, 우리 브랜드에, 우리 기업에. 그런데 반드시 댓글 달아주셔야 돼요. 안 달면 그다음부터 안 온다. 그걸 확실합니다. 그걸. 관리하실 때 항상 하시고. 넘어갈게요. 이건 재밌는 이벤트인데, 작년에 했던 건데, 리바이스에서 신세백화점 명동 빼놓고 영등포하고 어디지? 강남에 그쪽에서 두 군데서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리바이스 신제품, 제가 신제품은 50 몇 되겠죠. 50 몇인데, 하여튼 거기서 그 신제품이 나오면서 이게 리바이스 아이스파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거 해외에서 했던 겁니다. 해외에서 전 세계적으로 하고 한국에서 했던 건데, 이 아이스파이가 이 신제품을 입고서 신세계 백화점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 이거 치는 거, 내가 자기 위치를 갖다 남겨놓는 거죠. 이게 뭐 4층, 뭐 무슨 매장 앞에 있어 하고 남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 참여했던 사람들이 쫓아가서 그걸 찾는 거예요. 4층 가서 잡았다 하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잡았다. 나는 어디서 뭐 아이스파이 잡았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벗어줘요. 이게 되게 발칙하죠. 이게 재밌고. 뻔하잖아요, 되게. 그리고 이 사진이 신문에, 언론에 나왔던 사진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뭐, 이 이벤트도 하고 또 언론지상에 나왔고 또 비주얼이 되잖아요, 이런 비주얼들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또 입소문 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아이스파이가 트위터가 페이스북에 올리잖아요. 이게 무수히 자기 신제품 광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잡았다는 순간에 이 사람도 올릴 거 아니에요. 난 어제 잡았다. 아이스파이 디바이스 얼마 잡았다. 이런 기가 막힌 홍보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 했던 편입니다. 이게. 아주 그냥 효과적이었던 거고. 코카콜라 것도 하나 넣었는데. 소셜미디어 기본적 원칙이고요. 자, 제가 아까 릴레이션 말씀 두 번째 미디어 믹스. 제가 두 번째 두 번째 스토리만 찍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례를 하나 요걸 말씀드릴까요? 이게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오프라인으로 이 독립시장가 새로운 데 신청 나오면서 광고를 했죠. 광고를 하면서 이 블로그 이벤트를 통해서 이렇게 인증샷을 올리는 걸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하나 이제 매스미디어하고 소셜미디어하고 같이 연관된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매스미디어하고 소셜미디어 분리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이것들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소셜미디어가 무조건 필요하진 않아요. 제가 2010년도 때는 관공서에서 이렇게 들어오라고 하면 무조건 우리 트위터 해달라고 해요. 관공서가 트위터가 필요할 때가 별로 없거든요, 솔직히. 무조건 해달라고 해요. 왜냐면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온다고요. 트위터 안 하면은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데 항상 그렇게 됐어요. 저는 이제 그 소셜미디어는 이렇게 연결했었어요. 웬만한 건 이제 5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셜미디어를 연결해서 가끔 저도 헷갈려요. 글 여기다 올렸는데 이게 돌아서 이렇게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나오고 있는데 목적에 따라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 인지도를 좀 많이 올리기 위해서 트위터를 먼저 써요. 트위터 올려서 그러면 연결되는 부분이 쭉쭉 나가거든요. 그다음에 글이 많은 것들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 올리고 또 블로그에 올리면 트위터에 가서 또 저는 트위터 페이스북 가거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만 가는 경우는 또 이게 블로그로 옮기고 이렇게 막 연결을 해놨어요. 그다음에 유스트림이라는 유튜브 같은 거 많이 쓰는데 유튜브도 당연히 저는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다 연결했어요. 그다음에 여기 하나 빠진 게 있다. 포스케어. 포스케어 쓰는데 그거는 이제 홍보성으로 쓰지 못하죠. 제 홍보성으로는. 제가 뭐 다른 데 해주는 거고. 그래서 다 연결시켜 놔가지고 이게 되게 효과적이에요. 되게. 그리고 아마 그 유스트림은 많이 안 쓰였을 것 같은데 이것들은 만약에 기업에서 행사를 했을 경우에 실시간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만약에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모습을 유스트림 연결해서 찍으면은 이게 우리 아이폰에 유스트림이 있어요. 유스트림이라고 그 사이트가 있는데 국내에서 아직 유스트림 많이 안 씁니다. 근데 하게 되면 그대로 제가 하는 강의 모습이 제 페이스북에 계속 올라가요. 다. 그러면 딴 사람이 와서 페이스북 보면서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을 보는 거죠. 다. 그러면 기업에서 똑같이 생각하면 기업에서 우리 오늘 무슨 행사 있다. KBS 안 오잖아요. 무슨 행사 있는데 MBC 못 오죠. 바쁘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 아이폰으로 찍으면 돼요. 찍고 내 페이스북에 연결해놓고 몇 명 직원한테 페이스북 네가 한번 공유해다. 그럼 뭐 일파만 바로 퍼지는 거죠. 이게 소셜입니다. 이게 소셜. 이게 상업적인 거 상관없습니다. 상업적으로 가지고 상업적으로 다. 다 무료. 무료입니다. 유스트림은 제가 강의할 때 이건 잘 안 써.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유스트림 책 한 권 있었다. 일본어 꼭 번역하고 있는데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그 법무부에서 이미 강의를 해줬더니 법무부 대변인이 이거 해달라고 이야기 한번 해줬습니다. 그 장관님 뭐 이렇게 연설하는데 직원들 다 보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어렵지 않죠. 그래서 가르쳐줬어요. 아이폰 하나 켜놓고 그냥 있으라고. 장관님 딱. 그러면 아이폰에 대해서 하면 본인 페이스북에 연결되니까 직원들이 그걸 페이스북에 연결하면 다 볼 수 있잖아요. 다 오픈된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그 패스워드 걸어갖고 막 다 오픈됩니다. 다 오픈. 네. 아니 오픈한 개념이 제가 유스트림을 활용하면은 제 유스트림하고 페이스북하고 트위터하고 연결했잖아요. 그러면 제 페이스북하고 트위터에 그대로 제 동영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만 볼 수 있게 하는 건 아니고 일단 공개적인 거. 그렇죠. 공개적인 거죠. 제 친구들한테 다 공개되는 거죠. 하고 친구들이 저한테 좋아요를 누르면은 재밌는 게 다 그대로 또 다 퍼지거든요. 이게. 되게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5개 정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특징이 다 달리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징에 맞게 미디어 믹스를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이제 SNS뿐만 아니고 매스미디어도 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처음에도 말씀드린 매스미디어에서 하나만 딱 기사가 올려지면은 그다음부터 후속 작업을 이쪽으로 다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이게. 퍼나르기 기능이 좋으니까. 엄청나게. 작년에 참 잘했던 거거든요, 이게. 매스미디어하고 소셜미디어하고 잘 활용했던 겁니다. 이 개념이에요. 아까 제가 콘텐츠 만드는 거 말씀드렸죠? OSM 이슈에서 바이럴 하는 거. 그 개념입니다. 야, 깻잎 아까 이 말씀 비슷하죠, 진짜요? 잘했어요, 광고. 이거 진짜 이거는.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 또. 여기 링크하면 바로 뜨잖아요. 페이스북하고 링크. 우리 기사가 이렇게 떴다 그러면 바로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요즘은 PR하기 너무나 쉽게 됐어요. 저 PR 다시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뭐,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고요. 예, 하시라는 거예요. 퍼나르기 링크 공유하기. 이것만 열심히 하셔도 요즘 PR은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면 겁니다. 이게. 다 그대로 날아가거든요. 저희 기사 나왔다. 바로 올리면 그대로 똑같이 제 페이스북에 올라가잖아요. 하여튼 제가 여지껏 말씀드린 게 이거거든요. 관계하고 그다음에 콘텐츠 부분 말씀드려요. 스토리. 그다음에 믹스 부분. 요거 기억하시고 기존의 오프라인 PR보다는 훨씬 더 쉬워졌어요. 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좀 더 예산이 더 안 들고 좀 아이디어만 괜찮으면 할 수 있는 건 많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요 3가지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